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조금 떨어져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가라앉았었던 그런 장중 포인트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제법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주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잘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도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8월달 들어서면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포텐실라와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서도 매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인지 또 이런 것들 외에도 다른 종목들 또 매수한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테마주의 움직임, 테마주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전도체에서 맥신 테마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불확실한 것보다도 확실한 쪽에 맥신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테마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들 또 집단권을 형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56%나 올라왔어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1%지만 장 막판에 살짝 꺾이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시장 모두 다 괜찮게 보여줬는데 이게 그 오전 중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우지수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쭉 밀렸다가 오후 시점 한 12시경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고요. 주가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도 쭉 끌어올려진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로 끝났다고는 하더라도 거기까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1.56%면은 오랜만에 제법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면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앞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잭슨홀 미팅 여전히 우려감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거기에 거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쪽으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연초 이후에 220% 정도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0% 정도였는데 어제 주가 상승하면서 그 정도 올라오게 됐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포지션을 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약 8%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HSBC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780로 제시했다. 자, 이거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약 80%가량 높은 수준이다. 자, 200% 이상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80%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발표 나오기 전에 제가 시황에서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가보다도 80% 높은 수준에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었는데 그거가 이제 바로 뉴스로 나왔죠. 그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미리 흘려주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와 줬고요.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주들 메타도 2% 정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1% 정도 상승세를 다 보였습니다. 자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반도체가 대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AI,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카드 이런 쪽이니까 GPU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I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AI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가져오는 그 영향력은 AI와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도 7%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마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에이 모르겠다, 나도 올라갈란다, 많이 내려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 반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사실은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전자와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겠고요.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자동차 테마도 사실은 저점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소재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전기차 판매 쪽으로는 또 조금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자동차가 조금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금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가느냐 그런 포지션이 나올 텐데 모르죠. 얘네들도 지금 다 그냥 시들해지고요. 맥신이라는 놈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자금의 이동이 그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이외에도 연준의 잭슨홀, 네, 컴포지엄이라고 하던가요? 네,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긴축 우려감, 금리 상승,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더 매파적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더 기름을 갖다 부으면 파월 욕 뒤지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연준이 추가 긴축하겠다,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중국발 악재, 중국 쪽에서 부동산 업체들 지금 뭐 파산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기적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미국의 어느 시장 분석가였던가요? 분석 기관이었던가요? 거기서는 이제 세계 최저가 물건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저가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지출 금액을 더 늘리게 되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이 지금 열심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시진핑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또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융 환경을 연준이 더 긴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번 잭슨홀에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잭슨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통화정책이 변화를 겪었다라는 어떤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잭슨홀에서 비둘기적인 요소를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통화정책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매파적이다 그러면은 통화정책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주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23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시작 발표 나오잖아요. 예상대로 좋게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주 후반부부터는 꾸준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도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일단 기준으로 해서 먼저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혜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될 텐데 최근에 수급 동향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도 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떠나는 외국인들이 호텔신라와 카카오뱅크는 쓸어담았다. 이 쓸어담았다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쓸어담았대요.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아시아 쪽에서의 투자를 조금 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이것도 중국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던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죠. 얘네들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대한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이거는 그냥 맞춤형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얘네 기업 하나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줄어든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신라와 카카오뱅크 이런 특별 종목, 뭐 몇몇 종목에만 매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고 대체적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약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호텔신라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국내 방문이 전격 허용된 것에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샀네요. 1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의 이제 올해 상반기 매출액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면세점 하면은 이제 호텔신라가 이번에 가장 큰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 이런 것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텔신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쉬어가는 형태의 느낌이지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움직임이 또 급격하게 상승세로 전환된다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종목들은 이제 살짝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팔아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내다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일단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 좀 가져보자고요. 네. 자, 유커 귀환, 유커. 네, 아무튼 유커, 중국 관광객들의 귀환이라는 호재와는 또 별도로 호텔신라의 최근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면세점 쪽은 많이 줄어가지고 호텔신라 뭐 개판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행 수요 확대로 인해서 올 2분기 호텔신라 영업이익은 672억 원으로 55%나 늘어났다. 순이익은 무려 200%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된다는 얘기죠. 카카오뱅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그 기대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 변동성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키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중단하는 은행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좀 이제 막 많이 꺼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뭐 장기적으로 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장기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놓고 천천히 걷어들이는 형태의 느낌인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품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은 팔아먹은 거죠. 거기에다 이제 금리까지 낮춰가지고 가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실적세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어서
있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좀 끌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사들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어서 호텔신라,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역시 반도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호텔신라,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역시 삼성전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집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주목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초전도체에서 이제는 맥신으로 짧아진 테마주 주기가 눈에 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테마주로 꼽히는 맥신 관련주, 이 중에는 휴비스, 시노펙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아모센스, 하이로닉, 나노, 센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상한가예요. 네,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엑스페릭스도 각각 네 급등세를 보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맥신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아마 오늘까지도 더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많이 올랐어라는 느낌을 살짝 들 때가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다기보다도 조금 주춤하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금융당국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맥신이냐? 맥신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테마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맥신이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활용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중요한 그런 신소재가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단점.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만들어내게 되면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상용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맥신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자 이제는 이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맥신에 대한 대량 생산이 당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물질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물질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마는 초전도체보다도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초전도체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기자회견 발표 뭐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금은 지는 해 그 다음에 한낮 신날 같은 그런 희망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긍정적인 발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신 같은 경우는 야 이건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다만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라면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제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나오게 되려면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다라면 네 또 부담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테마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조정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테마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들은 떨어져요. 대형주가 올라가면 테마주들은 조금 잠잠해지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경기 전반에 걸친 그런 부담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잘 못 가고요. 또 대형주가 잘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 지루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가지고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 왁 쏠리고요. 뭐 일로 넘어갔다 저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갈까 보고 있었는데 저쪽 간 데더라 확 넘어가고요. 이쪽이래더라 저쪽도 확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테마주 교체의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테마주로 부르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테마주
테마주잖아요. 근데 이 테마주가 이제 상반기 시장 상승을 이끌면서 굉장히 최장 기간 집권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초전도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시들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초전도체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맥신 테마주로 또 넘어왔는데, 얘도 역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것도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은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지만, 네, 상황은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뛰긴 뛰는데, 뛴 만큼 어떤 사업에서의 어떤 실적이나 또는 효과, 성장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는 주식만 안 사시면 되는 거죠. 올라가 있는 주식 안 사면 고점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거니까요.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맥신 테마로 많이 넘어갔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술주의 중심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기 때문에 지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과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호텔신라와 카카오뱅크를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더라 이런 얘기고요. 호텔신라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테마주가 지금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체하고 맥신하고는 서로 좀 다르다라고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테마라는 입장에서 또 수급이 갑자기 몰렸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테마주들은 약간 주춤거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수급이 그쪽보다도 대형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바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라. 존 템플턴의 이야기예요. 변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의 전환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근데 내가 계속 손실만 나고 있다라면 손실 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에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맨날 손절매도 해야 되고 맨날 그냥 하다가 계좌가 또 깡통 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하세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달라져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항상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위치에서 매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손실이 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의 반등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자, 진짜 승부는 주 후반부부터라고 얘기해드렸지만 미리 준비된 주식들이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